나는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곳에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먼지, 오래된 목재, 그리고 어딘가 썩은 듯한 냄새.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우리 개 찰리였다. 찰리는 평소에 얌전한 리트리버였다. 장난도 좋아하고 배를 쓰다듬으면 눈을 반쯤 감고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 찰리는 전혀 다른 개가 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찰리의 짖는 소리를 들었다. 또 시작이야. 나는 한숨을 쉬며 잔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지하실이었다. 새로 된 문고리를 돌려 계단을 내려가자 찰리는 벽 쪽 구석 바닥을 마치 미친 듯이 파고 있었다. 앞발엔 이미 흙먼지가 가득했고 바닥에 시멘트가 조금씩 금이 가 있었다. 찰리, 그만해! 나는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무시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몸이 떨릴 정도로 뭔가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찰리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찰리는 계속해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를 응시했다. 나는 무심코 바닥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때 텅, 텅. 그 소리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텅 빈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이틀 후 나는 친구 민수를 불렀다. 그는 예전에 건축을 공부했고 지금은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 밑에 뭐 있는 거 아냐? 민수는 작은 망치를 꺼내 바닥을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이상하다. 이쪽만 울림이 있어. 무슨 공간이 있나 봐. 그날 저녁 우리는 망치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찰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우리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가 시멘트를 부수기 시작하자 나는 점점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드디어 바닥이 깨졌고 흙과 먼지가 흩날리는 틈 사이로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우리는 손전등을 비췄다. 계단이었다. 이런 건 도면에도 없었는데. 민수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려가야 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습기 찬 공기가 올라왔고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문, 오래된 나무 문. 아무 장식도 없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텅 빈 방. 아니,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벽에는 이상한 것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오래된 흑백 사진. 그중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건 나였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내 얼굴. 분명히 내가 6살 무렵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 집은 이번에 처음 산 집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민수럴 리가 없었다. 민수가 벽에 걸린 메모들을 훑어봐 갑자기 숨을 들이 이건 뭐야? 나는 그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월 17일. 아이가 다시 나타남. 실험 실패. 기억이 사라지지 않음. 더 있다. 찰리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방 한쪽 벽 앞에서 멈췄다. 그는 앉아서 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느꼈다. 무언가 더 있다. 우리가 발견한 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이 집과 찰리와 그리고 내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떻게 이곳에 내가 어렸을 때 찍힌 사진이 있는 걸까? 이 집은 분명 처음 사는 곳이었다. 이 지역조차 나에게 낯설었다. 그런데 그 사진은 틀림없이 나였다. 야, 너 진짜 이 집에 산 적 없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없어, 절대.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만 살았어. 이런 시골은 처음이야. 하지만 내 머릿속 어딘가가 어렴풋이 간지러웠다. 뭔가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 딱 잡히지 않는 기분. 숨겨진 퍼즐의 조각들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지하실에서 올라온 그 습한 냄새가 아직도 옷에 밴 듯했고 사진 속 내 얼굴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다. 찰리는 침대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지만 자는 게 아니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새벽 2시 즈음이었을까. 나는 갑자기 기묘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나는 그 방에 있었다. 지하에 숨겨진 방.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흐릿한 실루엣.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기억해. 다시 시작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찰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이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네 도서관과 구청을 돌며 지적도와 등기부 등본을 찾아봤다. 놀랍게도 이 집은 몇 년 전까지 빈집이었다. 그 이전 소유주는 1997년에 이 집에서 실종되었고 그 후로 줄곧 버려졌던 기록이 있었다. 실종자의 이름은 이진호.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 하지만 그는 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무렵 우리 가족은 무언가 큰일을 겪었던 것 같다. 당시 나는 기억을 잃은 적이 있었다. 3개월 동안의 공백. 의사는 스트레스성 기억 상실이라 했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꾸준히 상담을 받았고 그 공백은 내 인생의 블랙홀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과거와 얽힌 무언가였다. 무언가가 이곳에 나를 다시 끌어들인 것이다. 찰리 역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며칠 후 민수는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야, 그 방 말이야. 다시 가보자. 우리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번엔 더 많은 준비를 했다. 강한 손전등, 장갑, 그리고 작은 장비들. 그 방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지만 찰리는 다시 그 벽 앞에 가서 앉았다. 여기 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민수가 벽을 두드렸다. 비어 있어. 이건 확실히 또 다른 공간이야. 우리는 곧바로 벽을 부수기로 했다. 먼지가 날리고 석고 조각이 떨어져 나가자 그 뒤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더 낡고 더 오래된 느낌.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고 틈 사이로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우리가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작은 방. 하지만 그 안에는 침대, 책상, 책들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 수십 장. 모두 아이들. 다른 연령대, 다른 표정. 하지만 공통점 하나, 모두 슬퍼 보였다. 그리고 그 중 하나, 그 사진 속 아이는 다시 나였다. 나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노트가 있었다. 수첩 크기의 검은 공책. 실험 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소름이 끼치는 문장들이 줄줄이 나왔다. 기억 주입 1차 실패, 감정 반응 과잉, 기억 삭제 성공, 환상 반응 관찰됨. 3월 17일 대상이 자각 조짐을 보임, 경고 수준 도달. 이 아이는 예외적이다. 코드명 C21.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찰리, 감시 상태 유지, 위험 단계 시 자동 반응 작동. 야, 찰리 이름 왜 여기 있어? 민수가 물었다. 나는 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찰리가 입을 열었다. 기억났군. 내 심장은 멎을 뻔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내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제 준비되었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시작도 아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찰리, 이 집, 내 기억, 그리고 그 실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기억났군.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러나 분명히 개의 입에서 나왔다. 찰리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랐다. 동물의 순수함이 아닌 인간의 깊고 오래된 지혜가 느껴졌다. 말했어. 지금 개가 말했어.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서 있었다.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조용히 물었다. 넌 뭐야? 찰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감시자였다. 네가 기억을 되찾기 전까지. 그 말은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명령 같았다. 어릴 적 내가 3개월간 기억을 잃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누군가가 나에게 실험을 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찰리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실험. 그게 뭐였어? 찰리는 아주 잠시 침묵했다. 너는 이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 오래 있었지. 당신은 기억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대상이었다.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다시 입력되었지. 수십 번.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누가, 누가 그런 걸 한 거야? 찰리는 머리를 낮췄다. 그들은 아버지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는 네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는 너를 만든 자다. 인간을 새롭게 정의하려 했던 자. 나는 눈앞이 어지러웠다. 혼란, 불쾌한 진실, 그리고 붕괴되는 정체성.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믿을 수 없게 되는 감각. 민수는 그런 대화를 견디지 못했다. 그는 방을 뛰쳐나갔고 나는 찰리와 단둘이 남겨졌다. 계속 말해.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누구든 이제 끝까지 가야겠어. 찰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너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야. 우리는 다시 그 방을 살폈다. 수첩 뒤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다. 청산면 12사 구저택 지하. 찰리는 그 주소를 보며 말했다. 그곳은 본부였지. 기억 주입 장치와 연구실이 있었던 곳. 나는 결심했다. 거기로 가야 한다.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하지만 출발 전 나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 집에 간 거니? 알고 있었어? 너는 어릴 적 그 집에서 사라졌어. 92일 동안. 그 돌아왔을 때 넌 바뀌어 있었지. 다른 말투, 다른 성격, 그리고 다른 눈빛.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린 겁났어.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아이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으니까. 통화가 끊기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던 걸까? 다음 날 민수가 돌아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미안. 도망쳐서 근데 그냥 못 있겠더라. 나도 같이 갈래.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청산면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외진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 그리고 오래된 폐저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은 붕괴 직전이었다. 지붕은 움푹 꺼져 있었고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다. 하지만 지하 입구는 여전히 존재했다. 녹슨 철문을 열자 비릿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곳은 거대한 연구소처럼 보였다. 실험실, 기록보관소, 병실, 모두 버려진 흔적들이었다. 그러나 컴퓨터 하나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전원이 살아있어? 민수가 속삭였다. 나는 화면을 켰고 로그인 화면이 떴다. 찰리가 다가와 키보드를 눌렀다. C 이스인 인증 접속 성공. 파일이 열려 트리버스 주대상 C 이슈엣. 기억주의 프로토콜 실행 완료. 대상의 자아 붕괴 76% 성공. 인격 충돌 조짐 있음. 감시 개체 유닛 찰리 활성화. 실험 중단 권고. 대상의 인지 능력 예측 이상치 초과. 실험자 이진호. 위험 등급 상향 후 연락 두절. 나는 차가운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진호. 실종된 전 주인.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이 실험의 주체이자 마지막 기록자였다. 찰리는 천천히 말했다. 그는 네가 기억을 되찾을 경우 대비책을 남겼어. 하지만 그는 실험 중 도망쳤고 널 다시 찾지 못했지. 나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영상. 녹화된 실험실 내부. 거기엔 10살쯤 된 내가 앉아 있었다. 눈은 멍했고 표정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머리에 기계를 씌우고 있었다. 그 기계는 내 머리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휘감았다. 그리고 화면 속에 내가 갑자기 말했다. 아파요. 그만해요. 나 기억나. 엄마, 아빠. 그러자 실험자는 차갑게 말했다. 기억은 필요 없다. 진짜 널 만들어야 해. 그 장면에서 영상은 끊겼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나는 실험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다. 기억을 주입당한 채 살아온 가짜 자아. 내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였다. 찰리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고개를 젖혔다. 그들이 온다. 뭐? 실험이 종료된 줄 알았지만 신호를 감지한 자들이 움직이고 있어. 우리를 지우러 온다. 바깥에서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여럿이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민수가 얼굴을 창백하게 바꿨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컴퓨터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다. 비상 탈출구, 벽뒤 철문, 지문 인식 필요, C21만 인식됨. 나는 손을 대었다. 문이 열렸다. 이쪽이야.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진실을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걸.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했다. 도망치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복도 끝에서 반사되는 손전등 빛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 민수는 헛것대며 속삭였다. 그 자들은 누구야?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어. 그들은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일지도 몰라. 찰리가 짧게 대답했다. 아니면 남은 기록을 모두 없애려는 자들이지.
우리는 철문을 지나 터널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에 몸을 숨겼다. 폐광처럼 생긴 그 길은 어둡고 눅눅했지만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래된 배관, 낡은 철제 선반, 그리고 벽면엔 이상한 기호와 글씨가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되돌릴 수 없다. 되돌아가지 마라. C1은 깨어날 것이 나는 멈춰섰다. 이건 누가 쓴 거야? 찰리는 낮게 대답했다. 그는 도망쳤지만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 실험자 이진호. 터널은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바깥으로 빠져나와 근처에 버려진 컨테이너 안으로 몸을 숨겼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경찰의 말에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더 많아. 이진호. 그를 찾아야 해.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찰리가 말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를 쫓는 자들이 남긴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사라진 자들의 도시야. 나는 의아했다. 그게 어디야? 그가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데이터 서버는 인천에 있어. 지하 네트워크, 이름 없는 주소. 거기서 모든 기록이 시작됐고 끝났지.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민수의 낡은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지도에 나오지 않았다. 오직 찰리의 기억만이 의지할 수 있는 나침반이었다. 도착한 곳은 버려진 상가 단지였다. 90년대에 개발되다 중단된 복합 쇼핑몰. 현관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내려간 곳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었고 간간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지도에도 없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찰리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벽에 손을 얹었다. 이 벽. 안쪽에 서버실이 있어. 이전과 똑같이 지문 인식 나만 통과할 수 있어. 찰리의 발바닥이 벽을 터치하자 그 안에는 숨겨진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의외로 살아 있었다. 수십 개의 서버, 아직도 돌아가는 환풍기, 그리고 여전히 켜져 있는 모니터. 컴퓨터를 켜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니머리 documents, disposal order. 나는 떨리는 손으로 memory logs를 클릭했다. 수백 개의 로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 기억 중 일부를 의미했다. 파일을 여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상은 8세 시점에서 자아 붕괴 반응을 보임. 선택적 기억 삭제 후 유년기 모의 기억 삽입 성공. 그러나 CECE의 두뇌는 계속 실제 기억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보임. 유닛 찰리를 통한 감시 시작. 내 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내가 아이였을 때부터 내 기억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결과물에 불과했다. 누군데? 민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폴더. 거기엔 얼굴 사진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을 멈췄다. 이 사람, 이 사람 알아. 누군데?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조용한 사람이었어. 근데 항상 나한테 너무 친절했지. 이상할 정도로. 이름 박연정, 코드명 OP07, 상태 대기 중. 그녀는 내 주변에 배치된 감시자였던 것이다. 찰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실험 대상은 일상 속에 감시자를 뒀어. 너처럼 기억이 깨어날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겐 특히 더.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럼 내 인생 전부가 연극이었다는 거야? 아니. 찰리가 조용히 말했다. 넌 지금 진짜로 깨어난 거야. 지금부터가 네 이야기지. 그러나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다. 경고음이 울렸다. 외부 접속 감지, 침입자 접근 중. 찰리는 빠르게 말했다. 우릴 추적한 거야. 서버에 접근하자마자 위치가 노출됐어.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로그를 복사할 새도 없이 장비를 끄고 반대편 벽의 통로로 달렸다. 통로는 좁았고 공사 중단된 구조물 사이로 이어졌다. 내가 미끄러졌을 때 민수가 내 팔을 잡아챘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뒤를 돌아본 민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민수! 나는 그를 끌어안고 철문을 지나 통로 안으로 밀었다. 찰리가 몸으로 문을 막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으로 빠져나갈 길이 있어.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좁은 환풍구로 빠져나갔다. 뒤에서 다시 총소리가 울렸고 벽이 쩍 갈라졌다. 하지만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햇살이 어슴풀에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창백했지만 살아 있었다. 나는 그의 상처를 감싸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다 끝나면 네 어깨에 사과 10개는 얹어줄게. 민수가 웃었다. 그거 되게 무겁겠다. 찰리는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선택해야 해.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되찾을 것인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모든 기억이 흔들리고 모든 믿음이 무너진 지금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 가짜 기억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진짜 나로서 허나로다. 그리고 그때 찰리가 말했다. 마지막 열쇠는 그곳에 있어. 기억을 심은 본래의 장소 아지트 K. 거긴 어디야? 찰리는 낮게 속삭였다. 북한 접경 지역, 군사 통제 구역 내부. 나는 숨을 멈췄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싸움은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 조직, 인간의 본질이 얽힌 거대한 음모와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군사 통제구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민수는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진짜 여길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말없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여기 이 경계 뒤쪽에 무너진 펜스가 있어. 그걸 지나면 감지 센서 범위를 피할 수 있어. 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경로로 들어간 적 있어. 하지만 안에는 지뢰 구역이 있어. 잘못 밟으면 끝이야. 우리는 말없이 준비물을 챙겼다. 고글, 야간 투시경, 손전등, 소형 GPS, 드론 하나. 민수는 말없이 칼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네. 아, 우리는 밤 11시를 기다렸다. 경비 순찰이 바뀌는 시간. 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 어둠을 뚫고 우리는 펜스를 넘었다. 그곳은 폐허였다. 녹슨 철조망, 무너진 감시탑, 부서진 표지판. 출입금지 국방부 소유지 하지만 우리는 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지뢰구역은 찰리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노란 돌 3개가 나란히 있는 지점부터 직선으로 이동해. 그리고 파란 표지판이 보이면 왼쪽으로 널걸음. 우리는 숨을 죽이며 움직였다. 지면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민수가 멈춰섰다. 잠깐. 그의 앞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다. 새로 깔린 듯한 흙. 찰리가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건 최근에 설치된 것 같아. 누군가 여기 다시 들어온 거야. 나는 불길함을 느꼈다. 아직도 이 시설을 사용하는 거야? 아니면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거지. 우리는 2시간을 기어간 끝에 드디어 오래된 벙커 입구에 도착했다. 강철문은 녹슬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찰리가 고개를 들었다. 이 문은 생체 인증으로만 열려. 내 손을 스캔해야 해. 그가 손바닥을 대자 기계음이 들렸다. 식별 완료. 시용경 프로토콜 통과. 개방합니다. 문이 캄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차갑고 죽은 공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조명이 깜빡이며 켜졌고 통로가 드러났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벽면엔 여전히 전기 흐름이 존재했다. 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태어난 곳이야. 우리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그곳엔 K존이라 적힌 거대한 문이 있었다. 찰리는 천천히 키패드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무언가를 입력했다. 엉11022인 K Project Authorization. 문이 열리자 우리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안에는 거대한 유리관들이 있었다. 그 안엔 액체에 잠긴 채 인간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있었다. 아이, 노인, 여자, 남자. 그들은 모두 무표정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엔 똑같은 문양. C21, C22, C23.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게 뭐야? 찰리의 눈이 떨렸다. 실패작, 우리가 아닌 그들. 너와 나는 유지된 실험체. 그들은 폐기된 아이들. 민수가 헛구역질을 하며 말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때 경고음이 울렸다. 내부 접근 감지. K영조리 관제실로 전원 이동합니다. 찰리는 외쳤다. 누군가 있어. 이곳을 아직도 감시 중이야. 우리는 바로 옆 통로로 달려갔다. 그곳은 관제실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벙커 전역이 보였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흰 가운, 안경, 검은 셔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박형석 교수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억났구나. 당신 우리 가족 친구였잖아. 나 어렸을 때 매주 같이 식사했었잖아. 그건 감시를 위한 것이었지. 널 지켜보는 임무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넌 선택받은 아이였어. 너는 기억을 저장하는 유전자를 가진 유일한 성공 사례였어. 너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뇌를 다시 설계할 수 있었지. 찰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 대가로 수십 명이 죽었고 수백 명의 인생이 망가졌어. 박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우린 멈췄지.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 그가 버튼을 눌렀다. C-21 활성화 진행 중. 나는 경악했다. 뭐 하는 거야? 나를 다시? 찰리는 재빨리 뛰어들어 기계를 꺼버렸다. 그리고 소리쳤다. 민수, 데이터 백업해. 이 증거가 필요해. 민수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송을 시작했다. 30초만 버텨줘. 박형석은 분노하며 경보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경비병들이 뛰쳐나왔다. 찰리가 그들을 막아섰다. 가, 내가 맡을게. 나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팔을 잡고 뒤로 물러났다. 찰리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기억해, 넌 실험체가 아니야. 너는 선택한 자야. 백업 성공했어.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긴 배수로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폭발음과 경보음이 뒤를 쫓았다. 민수가 헉겁대며 외쳤다. 백업 성공했어. 다 담겼어. 나는 숨을 들이쉬며 칠흑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는 진실을 손에 넣었어.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커.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응? 번호 비공개야. 그가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의 움직임은 모두 기록되어 있다. C-21. 너는 끝까지 도망칠 수 없다.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핏기 없는 얼굴로 속삭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모든 블라인드를 닫고 와이파이를 끄고 휴대폰은 전자레인지 안에 집어넣었다. 찰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피 묻은 재킷만이 배낭에 들어 있었다. 민수는 랩탑을 열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백업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어. 하지만 일부 영상과 음성 파일은 복호화할 수 있어. 화면에 나온 것은 충격적이었다. 액체 속에 잠긴 실험체들, 박형석 교수의 고백,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 영상. 이건 뭐야? 민수가 화면을 멈추었다. 너야, 5살 무렵. 옆에 있는 남자는 내 아버지로 추정돼. 나는 말없이 영상을 바라봤다. 그 남자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넌 특별한 아이야. 모두가 널 필요로 해. 하지만 그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다.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영상 중 일부를 잘라 언론사에 익명으로 전달했다. 며칠 후 SNS에서는 이상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녹슬고 폐쇄된 연구소 안 투명 유리통에 갇힌 사람들. 진짜인가? 대한민국에 숨겨진 인간 실험, 기묘한 고백 영상 등장. 우리는 매시간 뉴스피드를 주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빠르고도 단호했다. 유포된 영상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 불안 조장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 민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이렇게 빠르게 통제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가진 건 더 필요해.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를 노리고 있는 눈이 있어.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파트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었다. 창밖에 차량 불빛 하나 없이 어둠이 깔렸다. 찰리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꿈인지 환각인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넌 아직 끝까지 본 게 아니야. 기억을 따라가. 내 기억은 진실을 품고 있어.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열었고 낯익은 여자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나는 깨어났다. 그게 핵심이야. 우린 아직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너 혹시 어릴 때 내 어머니에 대한 기억 있어? 희미하게, 아주 흐릿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어. 그게 핵심이야. 그는 모니터를 돌렸다. 프로젝트 C에는 또 다른 열쇠가 있어. 바로 기억 이전 장치. 실험 대상의 기억을 추출해서 보관하거나 주입할 수 있었대. 그럼 누군가 내 기억 속에 무언가 심었다는 뜻이야? 혹은 누군가의 기억이 너에게 이식된 걸 수도 있어. 며칠 후 민수는 이상한 전자 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이하, 주소는 스위스, 제목은 단 한 줄. 너희 중 한 명은 우리와 연결돼 있다. 메일 속에는 좌표와 함께 짧은 영상 링크가 있었다. 그 영상 속 한 남자가 말을 했다. 너희 중 하나는 나와 연락 중이었고 지금도 정보를 보내고 있다. 조심해라. 진실은 안쪽에 있다. 나는 민수를 바라봤다. 장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잠시 민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찰리 아링 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하드디스크엔 박형석과의 메일 수십 개가 저장돼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가 기억을 깨우치면 B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 나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싸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봤구나. 너 우리를 찰리까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난 생존자야.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건 기억 폭발 장치야. 너 안의 기억 전부 폭주시킬 수 있어. 그래야 박형석이 진짜 코어를 확인할 수 있어.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장치를 작동시켰고 순간 강한 고통이 머리를 찢었다. 세상이 흔들렸다. 벽이 무너지고 빛이 번쩍이고 과거가 폭주했다. 어린 내가 실험대에 누워있고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멈춰요, 제발. 이 아이는 아직. 총성이 울렸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 옆에 서 있는 자는 박형석. 그리고 그의 옆엔 민수가 있었다. 어린 얼굴, 무표정, 피를 닦는 손.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정신을 차렸을 땐 민수가 사라져 있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기억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나는 확신했다. 민수는 처음부터 C 프로젝트의 감시자였고 찰리를 죽인 것도 나를 유도한 것도 그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진실을 모두 끌어내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차례. 나는 노트북을 켰다. 모든 데이터를 열고 전 세계에 뿌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화면에 적었다. 내 이름은 C21.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을 되찾는다. 민수가 사라지고 난 뒤 나는 며칠간 숨죽이며 움직였다. 그가 가져간 장치가 남긴 흔적은 뇌 속에 혼란스러운 영상으로 남아 있었다. 총성, 실험대, 어머니의 외침, 어린 시절의 나. 그 모든 파편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계획의 일부였고 그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도심 외곽으로 나왔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는 한 폐공장 근처였다. GPS 흔적은 사라졌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아직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나는 낡은 철문 하나를 발견했다. 녹이 쓴 경첩이 끼익하고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놀랍도록 깔끔했다. 비밀스러운 통로, 은밀한 조명, 전원 공급 장치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누군가 여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 터널 깊숙한 곳에서 나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아, 들어왔구나. 생각보다 빠르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찰리였다. 피 묻은 재킷과 함께 사라졌던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찰리, 너 죽은 줄 알았어. 죽기 직전까지 갔지. 하지만 누군가 날 살려줬어. 그는 팔을 걷어올렸다. 상처 위에는 새살이 올라온 흔적. 누구야? 누가 너를... 그녀야, 내 어머니. 그 말에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죽었어. 난 봤어. 그녀는 죽지 않았어. 죽은 건 그녀의 역할이었지. 네 앞에서 사라지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어. 찰리는 작은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이건 네 어머니가 내게 준 거야. 네가 오면 전달하라고 했어. 나는 손을 떨며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영상 하나가 실행되었다. 어둠 속 초췌한 얼굴의 여인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우야,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한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아직도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너는 실험의 중심이었어. 코어는 바로 너야. 그들은 너를 만들었고 네 기억 속에 문을 심었어. 그 문을 열면 모든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널 파괴하려 할 거야. 지우. 나는 그 이름에 경악했다. 그건 내가 잊고 있던 본명이었다. 그,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찰리가 날 끌어당기며 외쳤다. 그들이 왔다. 빨리 이쪽으로. 우리는 배관 통로를 따라 도망쳤다. 머리 위로 쇠파이프가 부서지고 벽에 총알 자국이 새겨졌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민수였다. 그의 눈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다. 그저 지시를 따르는 기계처럼 보였다. 그는 완전히 넘어갔어. 찰리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기억 주입이 성공한 거야. 자아를 잃은 거지. 우린 어디로 가야 해? 남은 단 하나의 장소. 본 연구소.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고 거기서 끝내야 해. 우리는 야암을 틈타 국경 근처로 이동했다. 차량을 갈아타고 현금을 써서 발자국을 지웠다. 며칠간의 도피 끝에 도착한 곳은 산속 깊숙한 곳에 버려진 듯한 건물이었다. 그러나 그 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지하로 이어진 문 앞에 섰을 때 내 머리는 또다시 요동쳤다. 기억이 밀려들었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곳은 네가 처음으로 기억을 잃은 곳이야. 여기가 너의 영지점이었어. 문을 열자 안쪽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식별 12:21.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밝은 조명이 켜졌다. 수많은 실험기기, 모니터, 유리 실험통, 그 안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내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왔구나, 지우. 박형석. 그는 늙지 않았다. 25년 전 영상 속 모습 그대로였다. 난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너 없이는 이 실험이 완성될 수 없었거든. 너는 그들 모두와 다르지. 너는 완전체야. 당신은 날 실험체로 만들었어. 내 어머니도 민수도 전부 당신 손에 있었지. 그건 오해야. 넌 나의 작품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어. 나는 인간의 진화를 추구했지. 그리고 열쇠가 바로 감정과 기억의 통제야. 그가 버튼을 누르자 벽면의 유리창이 열리며 기억 장치들이 늘어선 공간이 보였다. 그 중 하나에 C21이라고 쓰여 있었다. 넌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진실을 봤어. 하지만 그건 일부야. 지금 장치를 작동시키면 완전한 진실을 보게 될 거야. 다만 네 자아가 무너질 수도 있지. 나는 망설였다. 찰리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잡았다. 하지 마. 넌 이미 충분히 겪었어. 그걸 본다고 해서 행복해지진 않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이 진실을 끝내기 위해선 마주해야만 한다는 걸. 나는 걸음을 옮겨 장치 앞에 섰다. 버튼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끝내자. 지금 여기서. 클릭. 기억 장치가 작동하며 빛이 번쩍였다. 세상이 흔들리고 시간의 흐름이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나를 다시 만났다. 빛. 전신을 관통하는 전류와도 같은 빛이 내 기억의 가장 깊은 곳을 열어젖혔다. 나는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건 분명히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존재였다. 기록 시작. C21 시퀀스 03. 피험자 활성화 중 심박수 안정화, 뉴로링크 75% 동기화 성공. 흰 가운을 입은 박형석 박사가 말했다. 나는 캡슐 안에 누워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머릿속에는 숫자와 파형이 흐르고 있었다. 지우, 잘 듣고 있니? 응, 들려. 이제부터 네 안의 문을 열 거야. 내 정체성과 연결된 핵심 기억이야. 준비됐지?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안쪽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준비돼 있어. 시작해. 장면이 전환됐다. 나는 8살쯤 되는 아이가 된 듯한 감각이었다. 회색빛 복도, 차가운 바닥, 철제 침대들. 아이들이 줄지어 서서 주사를 맞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울었고 어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다가와 속삭였다. 우린 나가야 해. 여긴 감옥이야. 그 아이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고 짧은 머리, 굳은 표정, 민수였다. 하지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있으면 더 끔찍하게 죽어. 그때 복도 끝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실험실 문이 열리며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억은 이어졌다. 어떤 실험에서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물탱크에 잠겨 있었다. 산소 마스크도 없이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는 물속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과학자들의 얼굴에 떠오른 건 공포였다. 산소 결핍 5분 경과. 그런데도 살아있어. 세포 재생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그녀는 진화하고 있어. 실험이 완성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박형석 박사가 말했다. 코어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곧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기억. 나는 캡슐 속에서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문틈 너머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입술을 깨물며 그리고 박형석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둬. 아이가 망가져가고 있어. 이건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너도 실험자였고 이 아이는 네 뒤를 잇는 존재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왜 그녀를 낳았지? 어머니가 주먹을 쥐었다. 난 희망을 낳았던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걸 도구로 만들었어. 조용히 기억이 왜곡되고 현실이 흔들렸다. 나는 다시 현재의 나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엔 너무 많은 정보가 휘몰아쳤다. 나는 실험으로 태어났다. 나의 어머니도 이 실험의 일부였다. 나는 코어, 즉 통제 가능한 기억, 감정 인터페이스의 중심, 그리고 문이란 인간 감정의 재구성 장치였다. 이 모든 실험은 감정이 통제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거대한 감시 시스템의 시작이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땐 찰리가 내 어깨를 잡고 있었다. 괜찮아? 정신 차려. 봤어. 다 봤어. 무슨 말이야? 무슨 걸 본 거야? 나 자신을,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숨기려 했는지. 그녀는 날 지키려고 가짜 죽음을 택했어. 그녀는 살아있어, 어딘가에. 찰리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하지? 끝내야 해. 박형석을 멈추고 이 기억 시스템을 없애야 해.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야 해. 그때 실험실 안쪽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다. 모녀는 조용히 웃었다. 문 뒤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흰 머리카락, 말라붙은 입술, 피로한 눈.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미안해. 지금까지 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이 시스템 안에 나를 봉인시켰었거든. 그가 나를 현실에서 제거한 건 아니었어. 그는 내 의식을 기억 속에 가두었지. 그럼 당신은? 나는 진짜 네 어머니야.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건 내 의식뿐이야. 몸은 이미 기능을 멈췄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가 왜 그랬던 거야? 너를 조종하기 위해서야. 나를 잃으면 넌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겠지. 이제 그를 멈출 수 있어? 있어. 하지만 위험해. 너의 감정을 이용하려 들 거야. 그는 네 안에 있는 문을 완전히 열게 만들고 그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할 거야.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전체 봉쇄 음성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이제 선택해. 진실을 안 이상 너는 우리 편이 되거나 파괴되어야 해. 찰리가 총을 꺼내들며 말했다. 우리 편은 딱 하나야. 네 감정, 네 기억, 그리고 네 자유. 나는 어머니의 영상 앞에 섰다. 우린 끝까지 싸울게. 이젠 당신이 숨기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봤어.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너 자신이 되어. 그 누구의 실험체도 아닌. 나는 찰리와 함께 장비를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끝을 향한 문이 드디어 열렸다. 차단벽 해제 완료. 경로 확보됨. 찰리가 터미널을 조작하며 말했다. 나는 총을 가방에 넣고 어깨에 고정된 손전등을 켰다.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도를 모르는 구역이야. 그들은 의도적으로 숨긴 구역이지. 알아. 그 안에 박형석이 있을 거야. 우리는 숨을 고르고 금속문을 넘었다.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적이 밀려들었다. 통로는 협소하고 눅눅했다.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무수히 있었다. 붉은색으로 써진 단어들. 살려줘. 그는 우리를 지켜보지 않아. 그는 우리를 만들어. 찰리가 낮게 말했다. 여기 더 이상 연구소가 아니야. 이건 감옥이야. 아니, 지옥이야. 몇 발자국 가지도 않아. 우리는 첫 번째 실패작을 마주쳤다. 기괴하게 뒤틀린 형체. 사람이었으나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 온몸이 기계와 살로 뒤엉켜 있었다. 눈은 하얗게 떠 있고 입은 무언가를 속삭이며 움직였다. 기억이 녹아 어머니 문. 찰리가 손으로 내 앞을 막으며 속삭였다. 살아있어. 최소한의 뇌파가 있어. 그럼 의식은? 없어. 아마도 시스템과 융합됐다가 버려진 거야. 우리가 움직이자 그것이 반응했다. 세부치 같은 팔을 들고 이쪽으로 돌진했다. 총성. 찰리가 두 발, 나는 정확히 머리 중앙에 한 발. 그것은 구르듯이 쓰러졌고 입에선 아직도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문 열어. 문.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지나쳤다. 다음 구역은 냉동실 같았다.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다. 투명 캡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캡슐 안은 아이들. 동면 상태였다. 아니, 보관 상태였다. 세상에 찰리가 입을 막았다. 이 아이들, 우리가 봤던 실험 대상들 중 일부야.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성공할 때까지. 지우, 여기서 그만두고 싶으면 아니,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래. 이건 내가 겪은 일이자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마지막 복도는 검문 구역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무장된 자동화 드론들, 열 감지 센서, 음파 장벽,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찰리는 숨을 죽이며 바닥의 배선을 살폈다. 이 센서회로 차단할 수 있어. 하지만 3분 안에 끝내야 해. 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쪽으로 뛰었다. 드론이 반응했다. 사방에서 적외선이 뻗어나왔다. 첫 드론을 피하며 총을 쐈다. 금속이 파열되고 불꽃이 튀었다. 두 번째는 쫓아왔다. 나는 미끄러지듯 복도를 통과했고 찰리가 소리쳤다. 됐어! 지나가. 우리는 마지막 방어선을 통과했다. 터널 끝. 어두운 방. 중앙에는 하나의 기계가 있었다. 그 위에 인간인지 기계인지 모를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박형석. 그의 몸은 이미 절반 이상이 장치와 결합돼 있었다. 머리는 드론식 강화 헬멧, 팔은 기계식 의수, 눈동자는 붉게 빛났다. 드디어 왔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넌 결국 이 문을 열고 말았어. 내 안의 코어는 완성 단계야. 이걸 원한 거야? 원함 그 이상이지. 넌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열쇠였어. 내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게 내 마지막 실험이었지. 찰리가 총을 겨누었다. 이젠 끝이야, 박형석. 내 실험도 네 조작도. 박형석은 웃었다. 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그가 기계장치를 작동시키자 방의 벽이 열렸다. 수백 개의 코어 캡슐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지우들이 있었다. 이건 뭐야? 복제된 기억. 너의 감정, 너의 선택, 그 모든 걸 데이터화한 다음 100개의 인격을 만든 거야. 이 중 최적화된 감정만 선별해. 시스템에 이식하면 인간은 슬픔도 쉐, 분노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어. 나는 소리쳤다. 그건 감정이 아니야. 그건 죽음이야. 박형석은 손을 들었다. 자, 너에게 마지막 선택을 주지. 내 시스템에 통합되어 모든 인류의 감정을 정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는 터미널을 눌렀다. 바닥이 흔들리고 천장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전부 소각된다. 찰리가 나를 보며 외쳤다. 우린 뭘 선택해야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들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이 스스로 느낄 권리가 있어. 그걸 뺏는 건 신이 아니야. 그건 괴물이지. 나는 박형석에게 총을 겨눴다. 지금 끝내. 그럼 나와 함께 죽을 거다. 그래도 진실을 지키는 거야. 불든 인간이. 총성이 울렸다. 기계장치가 불꽃을 튀기며 폭발했다. 찰리는 나를 끌어안고 방 밖으로 몸을 던졌다. 불길이 뒤를 덮쳤다. 기억 저장 시스템이 붕괴되고 모든 복제 코어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우리는 바닥으로 굴렀다. 천장이 무너지고 금속 파편이 튀었다.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가빠졌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었다. 찰리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그래도 우리가 막았어. 그 괴물을. 나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아직 한 명이 남았어. 어머니. 그녀의 의식은 아직 시스템 어딘가에 남아있어. 찰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문을 찾아야겠네. 불타는 연구소 뒤편 숨겨진 또 하나의 방이 열리고 있었다. 그곳엔 남은 단 한 개의 캡슐. 그 안에 그녀가 잠들어 있었다. 지우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비극의 시작. 불길이 아직도 연구소 외벽을 삼키고 있었다. 찰리와 나는 피투성이 몸으로 겨우 벽을 지나 숨겨진 방 앞에 섰다. 그 방에는 마지막 캡슐이 있었다. 저 안에 어머니가 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찰리가 조심스럽게 캡슐의 작동 패널을 만졌다. 안전모드 해제 중. 3, 2, 1. 투명한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 누워있는 여자가 있었다. 내 어머니.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기계와 융합된 듯 초현실적인 빛이 흘렀다. 눈을 감은 채로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지우, 깨어나렴. 갑자기 부드럽지만 강렬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나는 손을 내밀었지만 캡슐은 너무 단단했다. 네가 찾던 진실은 바로 여기 있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실험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지. 하지만 너는 네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찰리가 말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나의 의식 일부가 여기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지. 내가 이곳에서 완전히 깨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지우고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내 심장은 요동쳤다. 그럼 인간다운 감정은 모두 사라진다는 거야? 그렇다. 하지만 너의 선택에 따라 나는 이 시스템을 꺼버릴 수도 있어.
찰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면 이 세계는 완전히 바뀔 거야. 하지만 그 대가로 수많은 인간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어. 나는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길 원해. 아픔도 슬픔도 사랑도 모두. 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캡슐을 파괴하자. 더 이상 이런 괴물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도록.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캡슐 벽에 있던 파괴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더 이상 이씨 경고음이 울리며 캡슐 내에서 어머니의 의식이 깨어났다. 너는 나를 배신하는구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인류의 미래다. 하지만 너는 인간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순간 방이 흔들리며 붕괴가 시작됐다. 찰리가 외쳤다. 빨리 나가자! 이곳이 무너진다! 우리는 캡슐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폭발음과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지우, 네가 선택했어. 밖으로 나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불길이 연구소를 삼키며 어머니의 의식과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다. 찰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우, 네가 선택했어. 우리는 다시는 그런 공포에 갇히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그 모든 기억이 남아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진짜 인간답게. 며칠 후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어떤 진실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기에 나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 찰리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끝이 아니야, 지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을 위한 것이다.